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운영했던 미용실 문을 닫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들 결혼식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공허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아버지, 일도 정리되었으니까. 아들의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라고요? 저는 아직 죽은 게 아닌데 말이죠. 미용실을 팔아서 받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이 정도면 강남 원룸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해남으로 가자.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인터넷으로 찾은 폐가는 사진으로 봐도 형편없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렸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바로 앞이 바다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 사시겠어요? 이 집 10년째 비어 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현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서울로 올라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해남에 도착한 첫날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후려쳤어요. 30년간 헤어스프레이와 파마약 냄새에 젖어 있던 제가 이런 짠내 나는 바람을 맞으니 어찌나 이상하던지요. 집 열쇠를 받고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왜 그랬을까요? 후회해서 아니면 안도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벽지 뜯고 바닥재 갈고 평생 손톱 관리에만 신경 쓰던 제 손이 거칠어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을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가는 길에 넘어졌죠. 바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비틀거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말이에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소리부터 무뚝뚝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얼굴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제 무릎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더군요. 약국이 저기 있으니 소독약 사서 바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인사도 없이 사라졌죠. 나중에 마을 슈퍼 사장인 미자 씨한테 들어보니 그이가 최강호 씨라고 하더군요. 전복 양식장을 혼자 운영한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부인 잃고는 말이 확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웃음도 많고 그랬는데 미자 씨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처지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요.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저를 일으켜 세울 때의 그 따뜻한 손길이 뒤돌아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아직 늦지 않았구나. 5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난로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혹시 강호 씨일까 싶어서 한참을 바라봤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웃어본 게.
남편과 헤어질 때도, 미용실 문 닫을 때도 울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바닷바람이 제 마음 속 먼지까지 날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 수리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업체를 불렀는데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스 배관이 너무 낡았다면서요. 한겨울에 이런 보일러 쓰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전체 교체해야 합니다. 업체 사람 말을 듣고도 계속 미뤘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혼자 결정하기가 무서웠던 거죠. 서울에서는 뭐든 남편이 알아서 했는데 이런 일을 혼자 처리하려니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터졌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니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죠.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지만 보일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새벽부터 소방서에 신고하고 가스 점검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결국 집 전체 가스 배관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면서요. 그럼 저는 어디서 지내죠? 멍하니 서 있는데 미자 씨가 달려왔어요. 어머, 영자 씨, 괜찮아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사정을 말하니 미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나. 모텔도 여기서 1시간은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한참 고민하던 미자 씨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강호 씨네 가면 어때요? 빈 방도 있고.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벌떡 일어서며 거절했죠. 아무리 급해도 처음 본 남자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에이, 뭘 그래요. 강호 씨 좋은 사람이에요.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적적하실 거예요. 미자 씨가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돌아보니 강호 씨가 서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이미 일 나갈 준비를 한 모습이었죠. 미자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강호 씨는 말없이 제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방 있으니 며칠 지내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다른데 갈 곳 있습니까? 딱 잘라묻는 강호 씨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배 끼치기 싫어서 그래요. 배 안 됩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강호 씨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어요. 짐을 꾸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남자와 한 지붕 아래서 지내게 되는 거였죠. 강호 씨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아래는 거실과 부엌, 위는 방 3개가 있었죠. 여기서 지내세요. 안내받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화장대 위에 여자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10년 전 그대로 말이에요. 부인 방이네요. 빈 방이 여기밖에 없어서. 강호 씨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이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하는지 말이에요. 다른 방으로 가면 안 될까요? 다른 방은 짐이 많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했거든요. 다른 여자가 쓰던 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왠지 죄스럽기도 했고요. 한편으론 강호 씨가 안쓰러웠어요. 아직도 아내 물건을 그대로 더 놓고 사는 걸 보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죠. 아래층에서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호 씨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죠. 갑자기 남자가 들어온 집이 어수선해졌을 테니까요. 며칠만 지내자. 빨리 집수리 끝내고 나가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다른 사람과 같은 집에서 지내는 강호 씨도 이혼 후 처음 남자와 지내게 된 저도 서로에게 낯설지만 왠지 편안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니 아래층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내려가 보니 강호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차피 새벽에 받아 나가야 해서요. 아침 같이 드시죠. 그렇게 저희 첫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호 씨와 함께 지낸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강호 씨는 새벽 4시면 바다로 나가고 저녁 6시쯤 돌아왔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렸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강호 씨가 고맙다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미안합니다. 손님한테 밥까지 차려주게 해서.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는 대충 혼자 때우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강호 씨가 바다에 나간 사이 빨래를 하다가 그만 베란다에서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죠. 바구니가 아래쪽으로 굴러가면서 빨래들이 흩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1층까지 내려가서 빨래를 주워 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강호 씨였죠.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도와드릴게요. 함께 빨래를 줍는데 제 속옷이 바람에 날려가더라고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강호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르르 달려가서 속옷을 주워왔는데 강호 씨가 빙긋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처음 보는 웃음이라고 나중에 미자 씨가 말해줬죠.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어요. 강호 씨가 같이 가시죠라고 해서 함께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머, 강호 씨가 누구랑 같이 나다니네? 영자 씨 집에 머물고 있다며. 어쩜 그리 잘 어울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호 씨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장을 보는 내내 제가 고르는 것들을 묵묵히 들어주고 무거운 건 알아서 들어주고 했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제 머리가 자꾸 얼굴을 가렸는데 강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머리끈을 꺼내서 제 머리를 뒤로 묶어주는 거예요. 손길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어떻게 머리끈을? 아내가 예전에 자주 머리를 묶어달라고 해서.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저를 배려해주는 강호 씨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강호 씨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 해봐서 아는데 둘이 하면 더 빨라요. 그렇게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강호 씨는 설거지를, 저는 반찬을 만들고 신혼부부도 아닌데 이상하게 호흡이 잘 맞았어요.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때 강호 씨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웃으실 때가 제일 예뻐요.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강호 씨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58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한편으론 혼란스러웠어요. 강호 씨는 분명 아직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아래층에서도 뒤척이는 소리가 났어요. 강호 씨도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갔는데 강호 씨가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못 잤어요. 영자 씨도 그런 것 같은데. 서로 빤히 바라봤죠.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둘 다 똑같이 잠 못 이루고 있었다는 걸. 커피 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함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가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죠. 참 예쁘네요. 매일 봐도 안 질려요. 그래서 이 집을 못 떠나겠어요. 강호 씨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때 강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은 혼자가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또 달아올랐습니다. 강호 씨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집수리가 거의 끝나가던 참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자 씨 댁 맞나요?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에 구두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이 바닷가 마을과는 전혀 안 어울렸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수라고 해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윤태수 씨는 웃는 얼굴이 참 좋았어요. 강호 씨와는 정반대로 말도 많고 유머도 있고 매너도 좋았죠.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마을에 새로 오신 분들끼리 인사도 나눌 겸. 정중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침 강호 씨는 바다에 나간 상태였고 혼자 있기도 심심했거든요. 윤태수 씨는 정말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서울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더라고요. 영자 씨는 어떻게 이런 시골까지 오시게 됐어요? 서울 사시던 분 같은데. 네, 강남에서 미용실 했었어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내려왔죠.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사업 실패하고 마음 정리하러 온 거거든요.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윤태수 씨는 도시 사람답게 세련됐고 여자를 대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임시로 다른 집에 머물고 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강호 씨가 들어왔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건지 온몸이 바닷물 냄새였죠. 윤태수 씨와 마주치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윤태수라고 합니다. 윤태수 씨가 먼저 인사했지만 강호 씨는 시큰둥했어요. 최강호입니다. 아, 전복 양식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강호 씨는 원래 말수가 적긴 하지만 이날은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죠.
윤태수 씨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영자 씨, 내일 시간 있으시면 마을 구경 같이 하실래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강호 씨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윤태수 씨가 나간 후 분위기가 이상했죠. 저녁 준비할게요. 안 해도 됩니다. 밖에서 먹고 오겠어요. 강호 씨가 쌀쌀맞게 말하고는 또 나가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윤태수 씨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승용차까지 가져와서 말이에요. 어디 구경하러 가볼까요? 저는 어디든 좋아요. 해남 곳곳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윤태수 씨는 정말 젠틀했어요. 문도 열어주고 무거운 건 들어주고 식사 메뉴도 제가 원하는 걸로 골라주고요. 영자 씨 같은 분이 왜 이혼하셨어요? 전 남편이 바보였나 봐요. 은근히 저를 칭찬하는 말들이 기분 좋았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강호 씨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늦으셨네요. 네,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저녁은요? 밖에서 먹었어요. 강호 씨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왜 화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강호 씨는 저녁도 안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음이 답답했죠. 다음 날부터 윤태수 씨가 자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와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점점 느낌이 달라졌어요. 윤태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영자 씨, 저와 좀 더 가까워지면 안 될까요?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면서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텐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윤태수 씨는 강호 씨와 달리 적극적이었고, 저를 여자로 대해주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호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요즘 들어 더 무뚝뚝해진 강호 씨 모습이 신경 쓰였죠.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강호 씨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영자 씨 집수리 끝났잖아요. 이제 돌아가셔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저를 내쫓는 것 같았죠. 아직 며칠 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었는데 강호 씨에게는 그저 귀찮은 손님이었던 걸까요? 그럼 이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챙겨서 제 집으로 돌아갔죠. 새로 고쳐진 집은 깨끗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있으니 강호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함께 밥 먹고 장 보고 머리 묶어주던 따뜻한 손길들이 말이에요. 반면 윤태수 씨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매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도 가져오고 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영자 씨가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한다면서. 강호 씨는 또 혼자가 됐네. 안 됐어. 미자 씨가 와서 말했어요. 영자야, 윤태수 씨 조심해. 뭔가 수상해. 왜요? 좋은 사람 같은데. 직감이야. 너무 매끄러워. 강호 씨가 훨씬 믿을 만해.
하지만 저는 미자 씨 말을 흘려들었어요. 강호 씨는 저를 내쫓았는데 윤태수 씨는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뻔하잖아요. 윤태수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이상해졌어요. 강호 씨를 보면 왠지 미안하고 그렇다고 윤태수 씨를 거절하기도 애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윤태수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영자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사업 어떠세요? 무슨 사업이요? 펜션 사업이에요. 이 바닷가에 펜션 하나 지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영자 씨 미용실 매각 자금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글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쳐요. 이런 좋은 입지는 흔하지 않거든요. 재촉하는 윤태수 씨를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윤태수 씨가 펜션 사업 이야기를 꺼낸 뒤부터 작교 재촉했어요. 거의 매일 찾아와서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득했죠. 영자 씨,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 그럴듯했어요. 바닷가 펜션이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했죠. 게다가 제가 미용실도 함께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자 씨는 투자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윤태수 씨는 분명 사업 실패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태수 씨는 자금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경험과 인맥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영자 씨가 자금을, 저는 운영을 맡는 거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강호 씨 생각이 났죠. 예전 같았으면 강호 씨에게 조언을 구했을 텐데. 며칠 후 윤태수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영자 씨, 큰일 났어요. 다른 업체에서 이 땅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계약금부터 넣어야 해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땅을 확보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이라니. 큰돈이었지만 펜션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달빛에 비친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강호 씨가 혼자 낚시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 늦은 시간에 왜 혼자 나와 있는 걸까요? 다가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윤태수 씨와 만나는 걸 탐탁해 하지 않는데 지금 가서 상담받기도 애매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강호 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하고 있었나 봐요. 아니야, 미자야. 말리고 싶지만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잖아. 미자 씨와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물론 걱정되지. 하지만 영자 씨가 선택한 건데. 그래, 윤태수 그 사람 뭔가 수상해. 하지만 영자 씨가 날 믿어주지 않는 걸.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호 씨도 윤태수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알아봤어. 윤태수 그 사람 서울에서 사기 전과가 있대. 부동산 관련해서. 뭐, 영자 씨한테 말해야 한다고? 아니야. 내가 말하면 질투한다고 생각할 거야. 사기 전과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윤태수 씨였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 그냥 바람 쐬러. 혹시 저 때문에 고민이세요? 너무 재촉해서 미안해요. 윤태수 씨가 다가오는데 강호 씨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미자야, 내일 영자 씨 집에 가볼게.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어. 윤태수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뭘 말하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영자 씨, 혹시 강호 씨가 저에 대해 나쁜 말 한 적 있나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영자 씨,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야 해요. 계약 건 때문에요. 갑자기 재촉하는 윤태수 씨를 보니 의심이 더 커졌어요. 내일 아침이요. 왜 그렇게 급해요? 상대방에서 오늘 밤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요.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게다가 강호 씨 전화 내용도 신경 쓰였고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영자 씨,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윤태수 씨가 제 팔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손 놓으세요. 강호 씨였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바로 뒤에 서 있었죠. 아, 강호 씨. 영자 씨,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시간에. 강호 씨는 윤태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윤태수 씨, 서울에서 부동산 사기로 전과 있으시죠? 그 말에 윤태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예요? 근거도 없이. 경찰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3년 전 강남에서 펜션 투자 사기로 실형받으셨더군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구나. 강호 씨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영자 씨, 저 말 믿지 마세요.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윤태수 씨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호 씨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인가요?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윤태수 씨가 왜 그렇게 제 돈에 관심을 보였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재촉했는지. 속았구나. 완전히 속았어.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 순간 강호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니까요. 윤태수 씨는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 망할 시골에서 다 망쳤어. 그러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저는 강호 씨 앞에서 울고 말았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미안해요. 당신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질투한다고 생각하실까봐.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강호 씨가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를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윤태수 씨에게 속을 뻔했다는 충격도 있었지만 강호 씨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어요. 며칠 후 강호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챕터 6 감정의 폭발. 미자 씨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영자야, 강호가 쓰러졌어. 뭐라고요?
집에서 혼자 앓고 있는데 열이 40도가 넘는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태수 일로 강호 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제 때문에 아픈 건 아닐까 싶어 미안했죠. 지금 가볼게요. 강호 씨 집에 도착하니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 열이 났죠. 강호 씨, 정신 차려요. 영자 씨. 네, 저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며칠 쉬면. 무슨 괜찮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강호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억지로 일어나려다가 다시 쓰러지더라고요. 강호 씨.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미자 씨, 응급실에 전화해요.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영자야, 넌 여기 있어. 내가 전화할게. 미자 씨가 전화하는 동안 저는 강호 씨 옆에 앉아서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손이 너무 뜨거웠죠. 왜 이렇게 무리했어요? 몸이 아프면 말을 하셔야죠. 걱정. 끼치기 싫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는지를요. 구급차가 와서 강호 씨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급성 장염이었다고 했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생긴 거라고 했어요. 입원해야 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쉴게요. 강호 씨가 또 고집을 부리자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는 분이 있어야 해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돌볼게요. 제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강호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영자 씨, 조용히 하세요. 환자가 말이 많아요. 그날부터 강호 씨 집에서 간병을 시작했어요. 죽도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열 체크하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이었죠. 강호 씨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어요. 폐만 끼치네요. 폐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저를 돌봐주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제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강호 씨 열이 많이 내렸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죠. 윤태수 일로.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당신 말을 안 믿었으니까.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었거든요. 느낌요. 영자 씨를 지켜야겠다는 느낌.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왜요? 왜 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강호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저도 알아요. 아내 죽고 나서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죠. 강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영자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강호 씨. 처음에는 죄스러웠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영자 씨가 웃을 때마다, 밥을 해주실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어요. 강호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자 씨도요? 네. 이혼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58년을 살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 순간 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죠. 영자 씨. 네. 저랑 함께 하실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네. 좋아요. 강호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제 곁으로 다가왔죠. 고마워요.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 저야말로요. 그때 강호 씨가 제 얼굴을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까지 가까워졌죠. 영자 씨. 네. 강호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죠.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이었어요. 키스가 끝난 후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호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랑해요, 영자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강호 씨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에 깨어보니 강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깼어요? 네.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한참 전부터. 영자 씨 잠든 모습 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함께 살아요. 진짜로. 정말요? 네. 혼자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강호 씨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챕터 7 함께 꾸는 꿈. 강호 씨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죠.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강호 씨는 바다로 나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영자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강호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전복 양식장을 좀 더 키우려고 해요. 둘이서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저도 전복 양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성실하게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강호 씨가 설명해 주니 흥미로웠어요. 서울에서 미용실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영자 씨 미용실 매각 자금 있잖아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영자 씨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윤태수 일로 한 번 속을 뻔했지만 강호 씨와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었거든요. 좋아요. 해봅시다. 정말요? 네. 우리 함께 일하는 거 상상만 해도 좋아요. 강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양식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네요.
영자 씨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왜 진작 생각 못 했을까요? 함께 일하니 강호 씨의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어요. 일할 때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도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강호 씨,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바닷가에 작은 미용실 겸 카페를 열고 싶어요. 강호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마을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30년간 미용 일을 했는데 완전히 놓기는 아쉬워요. 그리고 이 바닷가 분위기에 어울리는 카페도 운영해보고 싶고요.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집 1층을 개조하면 어떨까요? 바다 전망도 좋고. 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양식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영자 씨가 타준 커피 마시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강호 씨는 전복 양식장 확장에, 저는 미용실 겸 카페 준비에 바빴죠. 마을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어머, 영자 씨가 미용실 연다고? 서울까지 안 가도 되겠네. 카페까지 대박이겠어.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미자 씨도 적극 지지해줬어요. 영자야, 정말 잘했어. 강호랑 함께 하니까 든든하지. 네, 정말 든든해요. 보기 좋다, 정말. 둘 다 새로운 시작이네.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양식장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제 미용실 겸 카페도 모습을 갖춰갔죠. 영자 씨, 잠깐 나와 보세요. 강호 씨가 불러서 나가보니 양식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데요?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요? 강호 씨가 뒤에 숨겨둔 간판을 보여줬어요. 바다 미용실 앤드 오션 카페라고 예쁘게 써져 있었죠.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영자 씨 몰래 목공소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자 씨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그날 밤 바닷가를 거닐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정말 잘 될까요? 잘 되겠어요. 함께니까. 가끔 믿기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후회 안 해요? 아내분 생각하면. 강호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내도 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영자 씨와의 사랑은 아내와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호 씨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를 선택해 준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양식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 제 미용실 겸 카페도 준비가 거의 끝났죠. 영자야, 오픈 축하한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가게가 생기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줬어요. 첫 손님으로 미자 씨가 와서 파마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갔죠. 맛있다. 서울 못지않네. 정말요. 다행이네요. 강호도 자랑스럽겠어. 신랑이 이렇게 능력 있는 아내 뒀으니. 아직 결혼한 건 아닌데. 에이, 시간 문제지 뭐. 미자 씨 말을 들으니 결혼 생각이 났어요.
강호 씨와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날 밤 강호 씨와 함께 양식장을 둘러봤어요. 전복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잘 크고 있네요. 네, 영자 씨가 정성껏 돌봐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른 첫 전복들이네요. 그러게요. 특별해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강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감격스러웠거든요. 정말요? 네. 이제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강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58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챕터 8 다시 온 봄. 결혼을 결심한 후 준비할 일이 많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죠. 마을회관에서 하면 어떨까요? 강호 씨 제안에 저도 동감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결혼식이면 충분했거든요. 미자 씨한테 주례 부탁드려야겠어요. 미자 씨 좋아하시겠어요? 그동안 우리 걱정 많이 하셨는데 준비 과정도 즐거웠어요. 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기로 했고 음식도 마을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결혼식 전날 밤 강호 씨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네요. 네. 믿기지 않아요. 후회 안 하죠. 무슨 소리예요. 영자 씨와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강호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걱정했는데 미자 씨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비 오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축하하러 온 분들이 계셨죠. 한복을 입고 나타나니 강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강호 씨도 정말 멋있어요. 미자 씨가 주례를 맡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두 분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 서로를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분께 축복을 보냅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자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강호 씨. 키스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따뜻한 축복이었죠.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영자 씨 덕분에 강호가 다시 살아났어.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부부가 생기다니. 바다 미용실도 잘 되고 양식장도 잘 되고 정말 복받을 일이야.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강호 씨와 단둘이 여행하는 게 처음이라 설렜죠. 여기 바다도 예쁘지만 우리 마을 바다가 더 좋네요. 그러게요. 역시 집이 최고예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달콤했어요. 부부가 된 후 첫 여행이라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강호 씨는 양식장에서, 저는 미용실 겸 카페에서 일했죠. 여보,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네, 파마 손님 3명, 커피 손님은 20명 넘게 왔어요. 여보는 어땠어요? 전복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첫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상 대화가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전복 출하를 했어요. 정말 뿌듯했죠. 우리가 함께 기른 첫 전복이에요. 맛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회로 떠서 먹어요. 좋아요. 그날 밤 우리가 기른 전복으로 만든 회를 먹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손으로 기른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사업도, 우리 관계도. 네, 정말 감사해요. 영자 씨 만나서 1년이 지나면서 사업도 더 잘 됐어요. 전복 양식장은 생산량이 늘었고 미용실 겸 카페도 단골 손님이 많아졌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서울에서 전복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기적으로 공급해달라고 해요. 정말요? 대박이네요. 영자 씨 미용실도 유명해졌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와요. 정말 모든 게 잘 풀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이야기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생각나네요. 언제요? 처음 이 마을에 내려왔을 때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저도 그때 생각나요. 영자 씨가 넘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해가 지면서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노을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여보. 네. 행복해요. 저도요.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봄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호 씨 말이 맞았어요. 58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용실 간판을 보니 뿌듯했어요. 바다 미용실 앤드 오션 카페. 강호 씨가 만들어준 간판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말이에요. 5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옆에는 강호 씨가 있죠.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인생의 겨울 끝에 정말로 봄이 찾아왔어요.